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내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펼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8월 25일 날 0.25% 올렸죠. 그리고 우리는 10월하고 11월에 기준금리 인상 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현재 2.5인데 9월 달에 0.75%를 올려서 현재 2.5인 상태를 3.25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9월 달에는 한국은 기준금리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9월에 한시적으로 미국은 3.25, 한국은 2.5가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유치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물가는 안 잡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이 9월달에 3.25 만들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빅스텝합니다. 3.25 만들고 난 다음에 0.5%씩 남은 두 번 더 올려가지고 연말에 4.25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처럼 10월달하고 11월달에 기준금리 0.25%씩 올려서 연말에 3% 만든다고요? 그러면 한국은 3% 되고 미국은 기준금리 4.25 됩니다. 뒤집어집니다. 1.25% 간격이 생기면 한국의 경제가 버텨내겠습니까? 주가가 지금 현재 2,400~500을 유지하겠습니까? 2,000 밑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2,000이 아니라 1,700, 1,800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1,350원 갔다는데 1,400원 되고 1,500원 되고 1,800원, 1,900원 되는 게 금세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데 어떻게 원화 가치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시중금리는 폭등하는 거죠. 주가, 부동산 폭 박살나는 겁니다. 8월 달에 8월 25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막장이죠, 막장. 0.25% 올려서는 안 됐던 거죠. 최소 0.5% 올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10월하고 11월에 한국은행이 어떻게 나올까요? 10월 달에 한국은행이 베이지 스텝 0.25%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10월 달에 못해도 한국은행은 0.5% 올려야 됩니다. 11월 달에 또 0.5%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3%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2.5%인 상태에서 연말에 11월 달에 3.5% 만들어야 됩니다. 3.5%. 현재 2.5%인데 10월 달에 0.5% 올려서 3% 만들고 11월 달에 0.5% 또 올려서 3.5%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연말에 미국이 4.25가 됐을 때 기준금리 격차가 0.75%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내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 미국이 기준금리 멈출까요? 내릴까요? 절대로 안 내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미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더욱더 쫓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이 내년에 돼서 내년에 4.25%, 4.0%로 시작해서 또 0.25%씩 계속 올리면 미국이 5%대 넘어서는 것은 일도 아닌 거죠. 그러면 한국이 내년에도 똑같이 실금실금 0.25%씩 올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그럽니다. 절대로. 한국은행이 아마 0.75% 간격도 부담스러운데 미국이 쫓아가는 속도만큼은 한국도 비슷하게는 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외유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최소로라도 저지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4% 가져가면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기준금리 4.5%나 5% 돼야지 정상인 거죠. 그래야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달러가 머무를 명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반대 상황인데 외유출이 없다? 거짓말이죠. 사기입니다. 게다가 현재 경제부총리가 경제가 괜찮다. 별일 없다.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경제 충격이 더 빨리 닥칠 건지 알기 때문인 거죠. 벌써 지금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부동산 난리죠. 주가도 휘청거리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잠시 잠깐으로 지나가고 끝납니까? 아니죠. 이제 그 경제 충격은 초입으로 들어선 거죠. 사람이 돈 문제로 힘들어지는 건 금방이라는 거죠. 돈 앞에서 사람 마음은 금세 바뀝니다. 돈이 있어야지만이 조폭들도 움직이는 거고 정치인들도 움직이는 거고 기업인들도 움직이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돈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상당 부분을 돈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다라는 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돈이 문제가 생기면 가장이 돈을 못 벌어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나가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엄마가 밖에 나가서 돈 벌겠다라고 나서고 아빠는 흥청망청 술 먹고 싸돌아다니고 제대로 안 벌어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제대로 먹을 걸 못 챙기는 거죠. 학교 갈 때 학용품, 준비물 못 챙기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학창생활을 보내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다 보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아이들이 가출하고 가출하게 되면 어린
여자애들이 무슨 일 하겠습니까? 무슨 일? 바깥 세상에 나갔을 때 바깥에 나가면 어린 여자애들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어떻게 대우합니까? 그냥 노리게 삼잖아요. 성적 노리게 삼잖아요. 몸 팔아야지 겨우 밥 먹고 잠자고 마련하는 게 그 가출한 여자 아이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남자애들은요. 남자애들 마찬가지죠. 뭐 범죄 하수인으로 심부름 다니면서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일 다 도맡아 하게 되는 거죠. 남자애든 여자애든 가정이 무너지니까는 길거리 뛰쳐나온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는 없죠. 매우 충격적인 모습들을 하죠. 집단 합숙하면서 예,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짓거리들을 하며 살죠. 그게 일본이라서 그렇고 한국이라서 그렇고 미국이라서 그렇고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돈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게 순식간에 망가지고 막장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는 몸팔로 다니는 거고 피팔로 다니는 거고 장기를 파는 거잖아요. 돈 문제 때문인 거지. 누가 장기 팔고 싶고 누가 피 팔고 싶고 누가 남 앞에서 온갖 구전 일을 하면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묵묵히 일하겠냐라는 거죠. 먹고 살려니 가는 거죠. 앞으로 저금리는 없는 거죠. 저금리는 이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중금리 이상을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올해 지나고 내년 돼 가지고 미국이 기준금리 4.5% 5% 되고 한국이 5% 6% 되면 시중금리 얼마 되겠습니까? 그냥 8% 10%는 금방이라는 거죠. 시중금리 2% 초중반대에 비투해가지고 주식해가지고 1억을 벌었어요. 부동산 갭투기 해가지고 2, 3억을 벌었어요. 5억을 벌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하면 좋을 것처럼 생각했죠. 쉽게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이 쉽던가요? 아쉽습니다. 정말로 빡셉니다. 200만원 월급 받겠다고 온갖 수모를 다 겪고 꼰대 같은 사람들 비위 맞춰가면서 별짓거리 다 하고 야근하고 이러면서 겨우 실수령액 200만원, 250만원 받는 사람들이 천지잖아요. 바깥에서 월천 대사, 월천 이러고 월 2천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 버는 게 쉬운 것 같이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직장인들의 근로자들의 80% 이상이 실수령액이 400만원 밑입니다. 300만원 밑으로 받는 사람들도 절반이 넘고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남들이 언론에서 1억, 2억을 쉽게 얘기하니까 돈 1억 버는 게 쉬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억을 모으려고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1억을 모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절대로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빨리 금리 인상 기조를 끝낼 수 없죠. 그리고 미국이 9월달에도 0.25, 0.75%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 3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9월달에 당장 미국은 3.25, 한국은 2.5, 금리 역전 현상이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8월달에 0.25% 올리고 잘했다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건 정신 나가는 거라는 거죠. 한국 경제에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다라는 걸로 밖에 전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요. 10월하고 11월달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0.5%씩 올릴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가지고 10월달에 3.0 만들고 11월달에 3.5% 만들 겁니다. 왜? 그렇게 해도 미국하고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 되면 내년에 또 0.5% 올리겠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4.25가 되면 미국이 9월달에 자이언트 스텝하고 그 다음에 빅스텝 두 차례 해가지고 연말에 4.25 만들면 한국은 올해 연말에 3.5 만들고요. 내년 초 돼가지고 또 0.5%또 올려가지고 4.0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내년 쭉 이어서 0.5% 내년 쭉 이어가지고 최소 1% 이상은 올리죠. 1%, 1.5% 올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4.25 또 내년에 미국이 또 점진적으로 올려가지고 미국이 5% 만들면 한국은 더 가파르게 움직여가지고 한국의 기준금리 6% 만들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버틸 수 있으니까요. 5%, 한국의 기준금리가 5%에서 6%가 되면 한국의 시중금리 그냥 10% 넘어가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규정사실로 봐야 됩니다. 올해 힘들 것이고 내년은 더더욱 더 힘들 거다. 한국은행이 연말에 기준금리가 3%가 아니라 최소 3.5% 이상은 갈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올해 연말까지 현실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은행이 못해도 5% 이상의 기준금리를 찍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 미국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가파르게 올릴 거기 때문에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연말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보일 것이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3.5, 내년에는 5.5에서 6%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가가 감당이 안 될 것이고 원달러 환율이
미친듯이 폭등할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